분명히 치과에서 잘 붙여준다고 붙여드렸는데도 계속해서 탈락해서 오시는 분들, 내가 특별히 끈끈한 것을 먹은 것이 아닌데도 커피를 마시거나 국을 마실 때 자꾸 인레이가 떨어지시는 분들, 이번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보철물이 떨어졌어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크라운보다는 인레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뭐 보철물이 떨어져서 오는 거야, 왔을 때 뭐 다시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은 없으시겠지만, 요새같이 바쁜 시대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치과를 오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입니까? 게다가 이번에 한번 붙였는데 다음번에 또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실제로 한번 떨어지게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연거푸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F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을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철물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너무 잘 맞네요. 다시 붙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붙여드리면 잘 붙어서 당분간은 떨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별 비용이나 트라우마 없이 기존의 보철물을 그냥 붙이고 그것을 오래 사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죄송한데 잘 맞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레이를 재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인레이 하방이 너무 많이 썩어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하셔야 되겠네요 라는 답변을 듣고 좌절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참 많죠. 당연히 보철물이 떨어져서 왔을 때 그것이 변형이 되지 않아서 잘 맞는다면 그냥 일단은 붙여드리는 것이 퍼스트 초이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왠지 이렇게 떨어지는 보철물에 아무리 정말 정성껏 보철물에 접착제를 아낌없이 듬뿍듬뿍 발라드려도 그 참 희한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도대체 왜 자꾸 보철물이 탈락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가장 유력한 확률은 치아와 인레이 사이에 있는 시멘트가 어떠한 이유로 씻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샘 앤 워시아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주 탈락하는 보철물은 특히 골드 인레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드 인레이는 쉽게 말해서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이용해서 치아에 붙이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강력 스티커를 벽에다가 붙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사이에 누가 계속해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바람을 불거나 뗐다 뺐다 하려는 힘을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접착력이 약화가 되고 그 스티커가 떨어지듯이 골드 인레이 하방에 있는 시멘트가 어떤 이유로 조금씩 녹아가게 되면 그 인레이는 결국은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멘트 와시아웃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의 교합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교합력 자체가 많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인의 어금니의 교합력의 세기는 60kg, 정말 힘이 세신 분들은 90kg까지도 나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해서 인레이를 한 그곳에 센 교합력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에 있는 시멘트는 외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녹아나가는 결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교합력이 세신 분도 그럴 수 있고요. 나는 얼굴 근육이 세지도 않고 원체 몸도 왜소한데 왜 내 인레이는 자꾸 시멘트가 씻겨나가냐 하면 그 부분만 교합이 과하게 닿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인레이를 재접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쪽 부분에 교합이 간섭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쪽 부분만 교합이 과하게 닿고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구강 악습관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해서 이를 꽉 물거나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자꾸 그쪽에 이를 이렇게 갈다 보니까 보철물을 자꾸 벗겨내려는 힘으로 아주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런 외력에 의해서 시멘트가 녹아나가게 되는 거죠. 또 잘 있는 일은 아니긴 하지만 원래 보철물은 우리가 본을 떠서 기공소에서 제작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잘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이 조금 이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틈으로 뜨거운 액체라던가 아니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시멘트가 씻겨 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재제작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다시 붙여드려도 이렇게 위에 나열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인레이는 또 떨어져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레이를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시멘트가 씻겨나간 틈은 미세한 틈이 되고 그쪽으로 2차 충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방치해서 우식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면 인레이를 다시 제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신경치료 크라운으로, 즉 호미로 막을 문제를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인레이가 치아랑 견고하게 결합이 돼 있어야 둘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교합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조금 덜그럭거리는 조금 불완전한 그런 교합력으로 어설프게 붙어있게 된다면 그 압력은 인레이가 아니라 죄다 치아가 받게 됨으로써 치아 크랙이 심화가 되게 되고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레이를 재제작해야 된다는 경우, 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는 재료 문제입니다. 인레이 재료 여러 가지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가장 흔하게 지금까지 쓰여왔던 골드, 그리고 레진 인레이,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인레이의 신흥 강군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세라믹 인레이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가족이 다시 인레이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세라믹 인레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 가지 전제를 깔겠습니다. 구강 악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교합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 유연한 골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라면 저는 세라믹 인레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레이 탈락하는 요인 결국 뭐라 그랬죠? 우리의 교합에 관련된 양상과 인레이가 치아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시멘트의 그 힘간의 부조화로 인해서 시멘트가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세라믹 인레이는 이런 문제에서 비교적 다른 재료에 비해 아주 월등하게 자유로운 재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골드 인레이를 치아에 접착하는 방식은 강력 스티커를 벽에 붙이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이질적인 재료를 오로지 시멘트의 힘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부착이 됩니다. 하지만 세라믹 인레이는요, 세라믹과 치아 사이를 화학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즉 다른 물질을 약간 동질화 시키면서 거의 일체화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리화학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접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격이 발생하거나 시멘트가 녹아나갈 확률이 적고요. 이 접착시키는 물질 자체도 그냥 보통의 시멘트가 아니라 레진으로 접착을 하기 때문에 레진은 상대적으로 물이나 아니면 다른 용매에 의해서 녹아나갈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인레이가 다시 탈락할 문제가 정말 제대로 접착되었다는 전제하에 다른 인레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가장 치아와 유사한 색을 띠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라믹으로 치료한 환자분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치아와 차이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름답기도 하면서 접착력도 무지하게 세면서 시멘트 와시아웃 문제로부터 비교적 아주 자유로운 이 세라믹 인레이는 요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장점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이런 이유로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제 인레이를 받는다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저는 세라믹 인레이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 세라믹 인레이는 치과에서 흔히 이맥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맥스 인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세라믹 인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주 탈락하는 인레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인레이가 탈락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인레이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탈락을 한 건지 우발적으로 탈락을 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대한 보존적으로 치아에 재접착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인레이가 탈락했을 때 너무 맞지 않는다, 변형이 와서 너무 맞지 않는다던가 인레이 하방이 이미 세멘 와시아웃이 생긴 자국으로 많이 썩어 있는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재제작이 들어가야겠습니다. 하지만 멀쩡해서 붙여드렸는데 그것이 자꾸 탈락해서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시 그냥 무조건 붙이려는 것보다 내 치아에 앞으로 추가적인 우식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어설픈 접착으로 인해서 치아가 온전히 그 압력을 받음으로 인해 크랙이 더 심화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재제작 인레이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신흥 강자 인레이 재료로는 세라믹 인레이, 이맥스 인레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